안녕하세요. 캐나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짠준마입니다. 오늘은 뮤추얼 펀드와 ETF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TFSA 계좌에서 운영 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TFSA 계좌는 투자 후에 수익이 났을 경우에 세금이 없는 계좌인데요.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TFSA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으로 이제 뮤추얼 펀드란 그럼 뭔가 이렇게 볼게요.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다양한 것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나눠주는 어떤 투자 신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장점으로는 펀드는 여러 개의 주식이나 채권의 집합체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여주게 되고요. 전문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는 신경 쓸 일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사고 파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쉬운데요. ETF보다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게 되고요. 인덱스 펀드, 머니마켓 펀드, 주식 펀드, 본드형 펀드, 성장형 펀드, 가치형 펀드 등 다양하게 그 펀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당이 생길 경우에는 배당으로 수익이 발생되게 되고요. 단점으로는 뮤추얼 펀드를 구입할 때 펀드 매니저가 이제 사고 파는 횟수나 이런 변경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투자자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건 실시간 거래가 아니라 종가를 기준으로 거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종가라는 거는 말하자면 일단 주식은 하루에도 금액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변동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엔 종가라 그래서 마지막에 장이 문을 닫을 때의 금액이 얼마냐 이걸로 금액 내가 이제 펀드를 사거나 팔거나 하는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내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고 파는 금액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자가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1에서 3%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펀드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원금이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고요. 그러면 ETF에 대해서 이번엔 알아볼게요.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거래되는 펀드의 약자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요. 이게 뭐냐? 일단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인덱스 펀드 중에서 이거를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그럼 인덱스 펀드가 뭔지 간단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인덱스라는 거는 그럼 인덱스는 뭐냐면 만약에 S&P 500이니 뭐 다우지수니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거는 뭐냐면 여러 개의 그 합당한 말하자면 그 추종하는 그 회사들을 묶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오르면 오른 추세로 어떤 회사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추세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면서 전체적인 주식 시장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큰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큰 흐름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식이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개 많은 회사들이 올랐다 그럼 나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떨어졌다 그럼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ETF는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등락률이랑 비슷하게 수익률이 그래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만들 때 우량 주식이나 채권 등을 적절히 조합해서 만들어서요.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고요. ETF의 아주 큰 장점은 펀드는 좀 수수료율이 비쌌거든요. 근데 이거는 없거나 적어요. 그래서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사고 파는 게 아주 쉽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추종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어떤 지수들을 인덱스를 따라서 올랐다 떨어졌다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거래라 그래서요.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 내가 오른 금액에 살 수도 있고 더 떨어진 금액에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배당금이 생기게 되면 배당금이 지급되게 되고요. 단점으로는 사실 거래량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을 때 언제든 사고 팔아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작게 되면 내가 팔고 싶지만 팔 수 없고 사고 싶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이 안 되게 되고요.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러면 쉽게 뮤추얼 펀드와 ETF 사실 거의 굉장히 모호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ETF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하루에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거에 맞춰서 내가 금액을 정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 종가를 기준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금액에 살지 어떤 금액에 팔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날 그 가격에 맞춰서 그냥 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엔 꾸준히 말하자면 100불이나 200불 뭐 꾸준히 넣고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대부분 운영할 때 이 상품을 뮤추얼 펀드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ETF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 이런 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ETF는 다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뱅가드, FTSE, 캐나다 올캡, 인덱스 ETF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뱅가드라는 거는 운용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뱅가드라는 운용사에서 이 ETF는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를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추종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올갭 지수라는 거는 뭐냐면 말하자면 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지갭, 미드갭, 스몰갭이 있어서 라지갭 같은 경우엔 말하자면 자본금이 많은 큰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미드갭은 중간, 그 다음에 스몰갭은 작은 어떤 자본금이 적은 작은 회사죠. 소형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거에 그러니까 투자가 되고 그거는 ETF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식시장처럼 금방금방 실시간으로 거래를 해서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다시 하나 추가로 이그샘플을 넣어놨는데요. iShares Core and S&P TSX Capped Composite Index ETF인데요. 이 iShares Core라는 운영사고요. 그 다음에 S&P TSX는 이제 토론토 그 장에서 추종하는 그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그 캡트 컴포짓 인덱스라는 거는 이제 모든 회사들 여러 개 복합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컴포짓이 안 붙고 뭐 에너지가 붙었다고 하면은 에너지 회사가 쭈루룩, 뭐 파이낸셜 쭈루룩 사게 되는 거고, 이 컴포짓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이낸셜도 되고 에너지도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합쳐 놓은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어디서 확인하고 찾을 수 있냐면요. 이 tmxmoney.com이고요. 구글에서 찾을 때 tmxindices로 해서 찾으시면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이런 페이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tmxindicx 그래서 제가 여기 tx capped, equal weight, factor, venture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 캡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제가 거기 PDF에서 봤던 이 캡트 컴포짓 인덱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회사가 들어있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쭉 내리시면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몇 개 회사들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얼마의 금액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로 다 따로따로 대부분 큰 회사에 집어넣고 있네요. 메디안.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회사 투자하고 되고 있는 회사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섹터에 투자가 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파이낸셜 섹터네요. 30%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 마테리얼에 한 15%, 에너지에 13%, 인더스트리얼에 한 11%, 뭐 테크놀로지에 9%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개의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어떤 건가 보니까 지금 이 ETF는 로얄 뱅크, 쇼피파이, 도미니언,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이런 데 뱅크, 뭐 노바스코시아 뱅크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뭐 60 이것도 다 그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쭉쭉쭉 보시다 보면 그러면 제가 한번 헬스케어를 한번 볼게요.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쭉 그러면 내려가서 또 똑같이 동일하게 한번 볼게요. 아까는 컴포짓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헬스케어예요. 그렇다는 거는 딱 알 수가 있죠. 뭐죠? 제약회사나 뭐 이런데 아니면은 뭐죠? 카나비 그런 거에 투자한다는 거를 아마 대충 예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프리아, 오로라 카나비 뭐 이런 제약 관련, 헬스 관련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보면은 지금 이건 헬스 관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헬스케어에 100%가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헬스케어 그 컴퍼니가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자면 다 합쳐 놓은 건데 몇 개의 회사를 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10개 대표되는 10개 회사 여기 그로스 코퍼레이션 여기에 주로 투자가 되는구나. 아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 확인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제가 대충 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근데 최대한 자세하고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